오늘 이제 이 그 토론회에 대한, 오늘 토론회에 대한 기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좌클릭이냐 중도하냐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층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혁신 모임의 토론회 정청래가 지도부 이러저러한 정책이 아닌 선명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우클릭 전략을 두고 당 안팎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도부의 전략 수정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위기감으로 시작됐지만 당 내부의 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논란은 향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28일 민주당의 정치교체,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이 주최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2014 정치혁신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중도층을 잡는다는 건 낡은 생각이며 중도 유권자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 무당파 유권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의 상당한 위기이자 변화의 자극이지만 지금처럼 야권이 통합진보당 정의당 들어오고 분열되어 있는 속에서 치러지는 6.4 지방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야권의 재구성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게 내가 한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고려대 김윤태 교수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뭘 얘기하느냐. 지금처럼 야권이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속에서 치러지는 6.4 지방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고 야권의 재구성은 진보적 가치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이념지형이 이념지형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사상이 이게 나눠져 있는 게 보수, 진보, 중도라는 삼각 구도이긴 하지만 중도 유권자들이 진보와 보수의 중간은 아니다라며 중도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보면 사회 경제 정책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집중해봐. 이거 좀 집중해봐. 이거 중요한 설명이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 진보와 보수와 중도라고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중도 유권자들이 진보와 보수의 중간은 아니다. 중도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보면 사회 경제 정책은 진보적인 데 비해 외교 안보 정책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바로 민주당의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사회 경제 정책, 즉 복지 정책은 진보적인데 외교 안보 정책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중도라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것이 민주당의 딜레마다. 그러면서 최근 대선 평가에서 좌클릭이냐 중도하냐 논쟁처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건 지지층을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결국 민주당은 중도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진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권자의 이념 지형을 볼 때 중도 또는 진보 어느 한쪽의 지지만으로 정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진보와 중도 유권자를 포용하는 더 큰 연합 정치를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혁신안과 함께 김한길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까 여러분 그 생방송 중에 김한길 비판은 왜 안 하냐 이런 분들 계셨죠? 그 토론회 내용이 다 김한길 비판이었어. 토론회를 주도한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개혁 평화세력의 적자라는 자부심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며 당직 공직 선출의 과정, 정책 생산과 결정의 과정, 당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 권한 등 당의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분권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김한길이 당 운영을 매우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당직을. 그래서 지 멋대로 친정체제, 김한길 충성파로 전부 다 들어앉히고 그 다음에 정책 생산과 결정의 과정은 김한길 지 맘대로고 그리고 당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 권한도 지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민주당의 당대표가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분권화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광역단체장 경선 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개방형 예비 경선을 전면 도입하고 경선 때 여론조사 적용을 제한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그 경선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시민 공약 작성 시스템을 설치하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당에 별도의 독립기구인 민주당 심판원을 두고 공직 또는 당직자의 징계 여부를 심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당의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청래 의원도 토론 패널로 참석, 당원 중심의 정당도 맞지만 시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집권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청래 의원은 김한길 대표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민생법, 대기업 포용 정책 등을 밝힌 것에 대해 맥락을 잘못 짚었다며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정책을 내보이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오늘 그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정청래 의원의 말이 가장 공감이 됐던 것 같아. 그죠? 쉬운 말로 실제로 지금 김한길은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그 정서를 못 읽고 있다는 거죠. 예. BJ 은재님, 야생란님, 가을어서비님 감사합니다. 이게 북한 인권 민생법이라는 게 이게 계속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거 아니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이 대기업 포용 정책, 이건 또 뭔데? 지금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기업 포용 정책이라는 건 뭔 얘기야 지금. 한마디로 서민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잘못 짚은 거다라고 꼬집었다는 거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무기는 우클릭이 아니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 신뢰를 쌓기 위한 첫 출발은 야당다운 야당이 되는 것이다. 야당답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거 진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 야권에서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건 뭐야?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민주당이 야당답게 싸우란 얘기야. 맞죠? 그죠? 이거, 정청래가 국민 정서를 읽는 거는 좀 정확히 읽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이 민주당, 지금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4년간 멘붕님 고마워요. 이게 지금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정청래 의원의 주장. 야당이 야당답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지금 김한길이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거. 그래갖고 오늘 그런 말이 나왔잖아.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전쟁.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전쟁을 하고 있다. 수민이님, 독립국가로님 감사합니다. 야성을 찾아라.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바램이야. 그런데 지금 김한길과 조경태류는 민주당이 재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마디로 이거 얘네 둘은 진짜 새누리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이건 진짜 백기사. 박근혜 백기사. 백기사야 백기사. 박근혜 백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어 하지만 김한길 지도부는 윤석열 파동,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 지난해 말 예산 국회 등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히스토리 있는 정당, 주먹 구구식으로 공만 따라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계륜, 조정식, 김용익, 박홍근, 원혜영, 전해철, 홍종학, 신하용 의원 등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예. 요 토론회가요.
중요한 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이 혁신 모임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토론회하고 끝날 거야? 어? 예. 이거 민주당 혁신 모임에서 토론회 한 번 하고 끝날 거면 뭐하러 혁신 모임을 해? 앞으로 계속 누구의 김한길의 행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혁신 모임이 김한길이 입단속을 하건 말건 새누리당하고 강하게 붙어서 싸우는 모습을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좀 세력들이 늘어나고 이 김한길이 계속해서 이 지지자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박근혜 뒤만 봐주는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김한길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나아가야 돼. 이거 한 달 안에 그렇게 안 되면 답이 없어, 답이. 예. 김한길 임기가 2년이에요. 내후년 5월까지야. 4년간 멘붕님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말아먹고 내년 5월까지일걸? 그러면 이제 총선까지 말아먹겠다는 거야. 그 임기 그대로 다 지키면.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요, 김한길 추방을 위해서 지금 나서야 돼. 지금이 아니면 얘는 끝까지 당 다 말아먹을 때까지 간다니까? 왜 강퇴하냐고요? 지금 여기서 웃음이 나와? 망치부인 삭발을 보고 지금 비웃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국정원 똘마니들이 니네가 지금 모르고 덩달아서 비웃는 거잖아. 그래서 다 같이 강퇴시키는 거야. 자, 강퇴 다 시켜주시고요, 매니저님. 지금부터 웃는 애들은 몽땅 블랙이야. 가만히 있어. 노래 하나 듣고 있죠? 예. 그래 나는 386이다. 손님 감사합니다. 386이다. 그 누가 제 아무리 싼 값에 폄하해버려도 그날의 투쟁의 역사. 속탐의 명물님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 너와 나의 뜨거운 청춘이 있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욕하지 마라. 예쁜 지니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386이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 누가 더럽히는가. 그 누가 이용하는 스님인 줄 알았어? 미안해. 할부능사님 4년간 멘붕님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잊혀진 삶의 야생라님, 소룡호랭이님, 국민TV 무기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스리문드 망부님, 사단법인 이사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오열사의 정신. 그들 앞에 지금 우린 진정 떳떳한 삶인가.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꿈꾸고 있다. 인간 세상 평화통일 안혜수님 감사하고요. 자유를 이 땅에서 매니저 건희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한길 야당 대표가 국정원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 망치부인 삭발한 거예요. 힘내라 386이여 힘내라 386.
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양제.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이여 힘내라 386이여.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랄라랄라랄라랄라 주소가 잘린 것 같은데 이 뉴스 주소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주소 좀 고쳐주세요. 팩트TV에서도 어저께, 예, 고발뉴스에서도 어저께 이제 그 사진 기사가 나갔나봐요? 예. 여기도 그냥 수샷으로만 나왔어. 국정원 특검 실시 촉구 망치 부인 삭발. 민주당 사업 김한길 지도부 책임져야 성토. 이렇게 나갔었나봐요. 예. 그 다음에 또 어제 뉴스가 뭐가 있었을까? 팩트TV에서 망치 부인 이경선 씨 민주당 지도부 사퇴 범국민 대책위 구성 요구하며 삭발했다라고 올라갔나봐요. 여러분들이 이 팩트TV하고 고발뉴스 트위터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셔야 이게 이 명절 때 이 모든 트위터에 이 내용들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제 어저께 갔다 오면서 어저께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예. 그 왜 충격을 먹었냐면 어제 이제 그 팩트TV 기자가 질문을 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망치 부인이 김한길 대표 사퇴하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그 공감을 표시하지 않는 진보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민주당 살리기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서 동참 못하겠다고. 내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운이 싹 빠지더라고. 예. 기운이 쫙 빠지면서, 이게 우리 수준이구나.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거구나. 소위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이 독재 부활 저지를 위해서 함께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뭉치자는 주장에 동조하면 민주당이 살아날까봐 뭉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야당은 다 망해야 되겠구나. 하나도 살려둘 필요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미안해. 지금 크크크거리면 전부 블랙이야. 얘들아, 지금 너네가 망치 부인 모습이 아무리 웃겨도 이렇게 웃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너네 지금 다 강퇴당해. 강퇴 블랙이야. 왜 강퇴 블랙 시키냐면 그 국정원 똘마니들이 망치 부인의 삭발의 의미를 그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 크크크거리라고 지시가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방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이제 이 새누리당 댓글 요원들이 일부러 막 크크거리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거든. 니네가 따라하면 그건 국정원 그 똘마니들이랑 한패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망치 부인이 그 웃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강퇴시키고 있으니까 뭐 억울한 피해 당하지 말고 정신들 차려. 비느하스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뉴스는 이게 별로, 그러니까 왜 이걸 스샷을 떠서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김한길, 그 밖에 또, 김한길 혁신 노선 놓고 내부 갈등. 정확히 얘기하면 김한길의 노선은 혁신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한길이
김한길의 정책이 뭐냐? 소위 우클릭이라 그러잖아. 우클릭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하고 진보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보수하고 진보라는 말은, 보수 세력은 기득권 세력을 이야기해요. 보수 세력이란 기득권 세력을 이야기하고, 진보 세력은 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때 그걸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수라고 부르고 우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파, 그러면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낼 때 진보 세력이 그걸 우클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말이 어려워요? 알아듣겠어? 잠깐만 또 쓰레기 청소 잠깐 하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김한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면, 김한길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중도 세력의 표를 얻어야 된다. 그 민주당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 게 누구냐? 4년간 멘붕님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본방에서 막 시끄럽게 떠든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 차분한 토론을 원하시면 중계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너무나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대선을 진 거다. 그러니까 보다 더 중도 세력에게 표를 얻으려면 새누리당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게 이 민주당의 정책이 너무나 진보적이라서 중도 세력의 표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진 걸까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지난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는 2012년 총선 제대로 야권 통합을 못 해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어설픈 야권 연대 때문에 진 거야. 2012년 대선에서는 결정타가 뭐였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거짓말 때문에 국민이 속은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종편들이 주도해가지고 민주당이 너무나 진보적인 정책을 피니까 선거에서 진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김한길이는 종편만 봐. 종편의 주장만 따라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권을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면요. 정말 방법은 127명의 의원들 중에서 김한길류 몇 명만 남겨놓고 김한길류 한 10몇 명 남겨놓고 이 100명 정도가 싹 나와버리는 거야. 100명 정도가 싹 나와서 2번을 새로운 당이 가져가면 되는 거야. 지금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야권 모두가 공멸이에요. 그러면 127명의 국회의원 중에 100여 명이 나와버리는 거야.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꾸리면서 2번이 돼버리는 거야. 새로운 범야권 정당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계속 김한길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안 해서 같이 갈 수가 없다. 아니 또 내쫓을 수가 없다. 이런 찌질찌를 변명할 거면 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2016년에 다시 국회의원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127명이 김한길이 드러내놓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김한길을 자를 수가 없다. 이런 병신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면 그런 사람들은 2016년에 다시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정치 감각으로 어떻게 야권답게 싸우겠어. 어떻게 국민의 민권을 보장하겠냐고. 그런 사람들은 2016년 또 배지 달아봤자 또 망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127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김한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2016년에 이 사람들은 나는 국회의원 다시 안 되게 낙선 대상으로 찍어야 된다고 봐. 4년간 멘붕님, 노유무님, HS2020님 감사합니다. 망치분 말에 동의하시는 분. 지금 국회의원 127명 중에서 김한길을 쫓아낼 명분이 없다. 이러면서 등신짓하는 국회의원들은 2016년에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된다. 국회의원 떨어뜨려야 된다.
거기 동의하시는 거죠? 예, 눈팅글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이번 설 연휴에 설 기간 동안에 상식을 원한다니 감사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동네 돌아다니면요. 지금 이따위 정치할 거면 너네 이렇게 김한길 계속 물고 늘어 같이 김한길이랑 얹혀갈 거면 너희들은 2016년에 국물도 없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슬과 풀림님, 그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네.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검이 빠졌다. 전병헌은 뭐 한 거냐? 전병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직전에 그 보좌관이 잡혀 들어갔어. 무슨 뇌물 사건으로. 그리고 난 뒤에 전병헌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자마자인가 잡혀 들어갔나 하여튼 그랬어. 근데 이제 이게 이 뇌물 사건이라는 게요. 정치인 뇌물 사건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책임자냐. 이거에 지금 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동욱 문제도 최동욱 검사도 그 내연의 처가 자기 아이가 최동욱과 무관하다는 걸 언론에 공개했던 다음에 그 DNA를 제공하면 끝나는 거야. 유전자 검사할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제공하면 끝났던 문제인데 최동욱의 내연의 처한테, 그러니까 최동욱의 내연의 처라고 지목된 사람을 검찰에서 협박을 한 거 아니야. 뭘로 협박을 했어요? 이 여자가 무슨 사기죄가 있다. 사기 혐의가 있어서 수사 중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언론에 공개하고, 그리고 불러서 막 조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야. 사실 사기 혐의가 있으면요. 벌써 잡아들였으면 돼요. 그게 작년 9월이야. 그럼 넉 달 동안 뭔가 최동욱 쪽에서 그 여자하고 얘기해서 DNA 검사 결과를 밝히려고 할 때마다 그 여자를 조사하는 거야. 수사를 하고, 그럼 이 여자는 지금 그 애를 외국으로 빼돌려놨단 말이야. 외국으로 피신시켜놨는데 이 엄마가 구속되면 그 애는 외국에서 고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행동도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종편에다가는 최동욱의 내연의 처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뿌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왜 하냐? 검찰 내부에 소위 특수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검찰들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하나는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군부 독재의 명령에 따라 무고한 그 시민들을 붙잡아다 빨갱이로 몰았던 공안 검사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990년대에 이제 민주헌법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때의 검찰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에 소위 이제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특수수사라는 건 뭐냐면 특수사건. 요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뤘던 검사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민주화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위공직자들을 잡아서 수사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과거의 군부 독재자의 개노릇했던 공안파와 그 다음에 민주정부 시절에 고위공직자한테 칼을 휘둘렀던 검사와 누가 더 정의에 가까워? 이 특수통이라는 소위 특수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보다 더 법과 원칙에 민감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최동욱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이 된 거야. 근데 지금 검찰에서 목소리 크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쪽 팀이란 말이야. 특수통팀. 근데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계속 주도를 하면 누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령 국정원 전 직원만 징역형에 때린다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가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최동욱 내연녀 사건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계속 보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진짜 사기범이면 구속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진짜 사기를 쳤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처벌하면 되는데 계속 언론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둥,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또 수사를 했다는 둥 이러면서 그 여자를 계속 압박하는 거야. 뭘 밝히지 못하도록. 그 아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거야. 누가? 이 공안팀에서. 그러면서 지금 검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일베 회원이 이제 그 첫 재판을 받았는데, 얘가 이제 5.18 비하했던 일베 회원에 대한 공판이 있었나봐요. 네, 그래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범죄가 인정됐다는 얘기죠. 예, 4년간 멘붕님 감사합니다. 또 통역을 돕다가 탈레반의 표적이 됐는데 한국 정부가 신변보호를 안 하고 버렸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런 수준이죠. 그죠? 예. 경향신문 디지털 스토리텔링 그놈 손가락 큰 반향을, 우리가 그때 봤던 내용이잖아. 여기 망치 부인 인터뷰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다음에 안철수 민주당 합친다면 큰 격차로 새누리당을 압도할 것이다. 이건 어디 나온 기사예요? 이거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거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요, 이렇게 개인 의견을 막 올리시면 안 돼요. 안철수 민주당 합친다면 큰 격차로 새누리 압도한다. 이거 어디 나온 얘기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출처도 안 밝히시고요. 예. 지금 이분은 출처도 안 밝히시고, 그 경향신문 디지털 뉴스를 갖다 이렇게 복사해다 놓으셨는데요. 이러면 저작권 위반에 걸려요. 그래서 뭐만 하셔야 되냐면, 이 함께 읽는 뉴스를 가져올 때는 인터넷 주소 있잖아요.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복사해다가 내용글로 넣으시고, 제목으로 어느 신문의 제목, 앞에다 신문 기사, 그러니까 신문 이름 쓰고, 그 뒤에 안철수하고 큰 격차로 민주당 압도할 것이다라는 제목을 넣으시면 우리가 같이 그 주소를 링크해갖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거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 뉴스 좀 찾아가지고요. 예, 이 뉴스 좀 찾아서 누가 다른 분이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뉴스를 올리실 때, 함께 읽는 뉴스 올리실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저작권 위반이에요. 예, 저작권 위반이에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그래갖고 내용을 무단 전제하시면 고소 대상이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이분이 올리신 내용은 다룰 수가 없네. 정당 해산 심판 첫 재판에서 황교안 이정희 직접 격돌 헌재 이례적 허용, 요 부분도 좀 누가 뉴스로 올려주시고요. 문재인 친노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행정부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을 소위 친노라고 불렀어. 근데 소위 노무현 행정부에서 그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 지금 민주당 안에 몇 명 없어요. 대부분 정의당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에 가 있는 사람, 아니면 시민단체에 가 있는 사람, 정치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친노라는 계파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자꾸만 친노 이렇게 부를까요? 친노라는 계파를 계속 주장하는 게 결국은 종박 언론들이야. 종박 언론들이 박근혜를 위해서 민주당 안에 개혁적인 인사들을 몽땅 친노로 몰아서 싸잡아 비난하는 그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4년간 멘붕님, 인영이 말도해님, 보일러맨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하는 신부에게 사탄이다. 그 밖에서는 종북 망원 규탄. 요것도 이렇게 좀 제대로 올리셔야 됩니다. 예. 고함의 멱살잡이. 이거 종북 인사들이죠. 보수 인사가 아니라. 종박 인사. 예. 종박 할배들이 거제 성당 시국미사에서 난동을 피웠다. 자, 전주 좋은 친구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안 종박 노인단체가
좀 그 염수정 신부가 추기경 조금 위축되어 있었는데 염수정 신부가 추기경이 된 다음에 득세를 하는 거야. 이거를 과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라고 그럴지, 염수정 추기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들이 나서서 불의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염수정 신부는 대한민국의 이 부정비리를 비판하고 있는 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핍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염수정 추기경이. 정말로 이 염수정 추기경이 그 의지가 있다면 경찰에게 요구를 해서 저 종박이지, 종박이. 이 박근혜 노비들 저 할아버지들이 난동을 못 피우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염수정 추기경의 뜻이라는 거죠. 염수정 추기경이 되니까 지금 막 저렇게 난동을 피우는 거야. 이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면요, 나는 이걸 정확히 시위를 통해 알려야 된다고 봐.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지금 염수정 추기경이 어떻게 국내에 사회참여 사제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이거를 그 많은 이 피켓팅 시위를 알려야 된다고 봐. 아니면 그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염수정 추기경이 그 국내에서 아니 교황님은 말로는 사회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사회참여하는 사제들을 이렇게 염수정 추기경이 압박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느냐 따져야 돼요. 자, 민주 비당권파 혁신 모임 정치토론회 개최했다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고발뉴스하고 여기 동영상 같이 봤고, 댓글 제보 국정, 자, 이게 오늘 아주 골 때리는 뉴스죠. 지금 그러니까 댓글 달았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망치 부인과 많은 이 정치인들에게 악플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 지금 처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좌익 교수를 비롯해서 지금 국정원 직원들 뭐 징역 갔다,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그 망치 부인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에게 악플을 달았던 좌익 교수는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정원법 위반의 선거 개입이고,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한 형사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속됐다나 또는 징역을 살게 됐다는 어떤 보도도 안 나왔어. 그런데 국정원 직원의 댓글 그 움직임을 제보했던 국정원 직원한테는 징역형이 내려진 거야. 이게 지금 정상인 나라야? 비정상인 나라라는 거죠. 이건 지금 비정상인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원 직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김하영이가 댓글 달고 있다 제보한 직원들한테 징역형이 구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구형은 뭐냐? 이 아까 얘기한 검찰 공안팀에서 한마디로 최동욱 반대파가 국정원 직원들한테 그 징역형을 지금 때린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두고 봅시다. 예. 공익적인, 사실 이 사람들도 뭡니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내부 비리를 공개한 사람들이야. 국민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국정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징역형을 구형한 거야. 이 최동호 반대파에서. 이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박근혜 시계 제작에 예산 3억 투입 김현 의원이 밝혔다. 청와대 업무비로 7천여 개 배포를 추진했다. 추정. 이야. 이 박근혜 시계를 이번 지방선거 때, 이번 지방선거 때 박근혜 시계를 잘 쓰라고 새누리당 그 무슨 간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청와대 업무비로, 즉 국민 세금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뿌렸다라는 걸, 이게 절대 시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절대 시계는 국정원 시계예요. 예. 절대 시계는 그 국정원 시계를 얘기하고요. 국정원에서 일베 그 악플러들한테 선물한 거, 그게 국정원 시계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박근혜 이름을 새겨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역대 대통령도 김대중식의, 노무현식의, 김영삼식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이름이 박힌 시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대통령하고 어떤 회합을 하러 오는 사람들, 또는 어떤 대통령과 이게 대통령이 특별히 상으로 내릴 때, 그럴 때 나눠준 거기 때문에, 김대중 시계, 노무현 시계가 그렇게 흔하게 깔린 적이 없어.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노무현 시계가 많이 배포돼가지고 중고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다. 그거 허위사실이에요. 그거 허위사실이라고. 근데 막 라디오에 나와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그 시계 만든 게 왜 잘못이냐고 막 뻔뻔하잖아. 미친 거죠. 예. 지금 아주 그냥 미친 거야. 지금 제가 소송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는요, 그 소송 중이에요. 그거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국정원 사건 이슈 소멸됐다. 여론조사에 착시가 있다. 이게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 요 이제 뒷부분. 삼성 말 많은 그 대학 총장 추천제 전면 백지와 대학 서열화 지역차별 논란이 일자 서둘러 없던 일로. 정말 웃기는 짓거리죠. 그죠? 그 대학 서열화. 어느 대학이 삼성을 많이 보냈냐? 뭐 이러면서 그 대학을 서열화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일자, 없던 일로 했다. 아마 없던 일로 해놓고 아마 추진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자, 요건 아까 다뤘던 기사이고, 이거 박근혜 시계에 제작에 3억이 투입됐다. 이게 대통령이 되면 말이에요. 대통령 교부금이라는 걸 그 1조 6천억인가 1년에? 그걸 만들어준다네? 그거를 국민 세금 예산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주나 봐.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 1조 6천억에 대통령 교부금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면 1년에 그게 그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돈의 존재가 밝혀진 게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그 재난 지역 있잖아. 뭐 이 태풍 피해를 입었거나 뭐 수해를 당했거나 그런 재난 지역 복구 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원하는 돈으로 그 돈을 썼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어떻게 썼는지 공개가 안 돼. 그 밖에 뭐 이 이명박이가 대통령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월급이 1억 정도밖에 안 돼. 1억 월급이 아니 연봉이 1억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돈보다 무서운 돈이 뭐냐 하면 대통령에게는 1년에 250억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묻지도 않아. 그러니 뭐 월급 1,000만 원 안 받아갔다고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예. 하여튼 이 박근혜 시기에 무슨 돈, 그러니까 청와대 업무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선거 때 잘 써라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선관위가 얘기할지 안 할지, 예, 한번 지켜봅시다. 하루 승객은 15명, 영무원은 17명, 쌍용역 기사의 진실, 박근혜 정부 공기업 개혁의 민낯, 낯뜨거운 여론몰이의 사실 왜곡. 이제 박근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었나 보지? 이것도 좀 보고 싶은 뉴스인데. 유체이탈 안철수, 연대는 나쁘고 양보는 좋다? 연대가 패배주의적 발상인가? 나는 이 안철수 의원이요. 뭐 연대하지 말아야 된다. 연대는 패배주의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노원에서 나왔을 때 민주당 후보의 눈물의 사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으면 안철수 떨어져. 그럼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서 그 출마했다는 건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민주당 야권 연대에서 자기가 당선이 돼놓고 연대는 뭐 패배주의다?
그러면 자기도 패배주의로 당선된 사람이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물열차 역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거짓말했다는 얘기군요. 한번 보고 가죠 그럼. 박근혜 정부 공기업개혁의 민낯, 낯뜨거운 여론몰이의 사실 왜곡. 국토부는 왜곡보도 13차례 트윗. 영무원들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 지난달 26일 한 보수 일간지와, 이 보수 일간지란 말 좀 쓰지 말라고. 종각 일간지, 박근혜 노비 종자, 박근혜 노비 일간지와 또 다른 종편 채널은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영무원은 17명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공기업을 대수술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보름이 되던 무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다는 얘기죠. 문제의 기사는 강원도 한 기차역에 2010년 철도 운송 수입이 1,400만 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이었다며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많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역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강성노조 탓으로 돌렸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방만경영이다. 양심 없는 귀족노조 새끼들, 노조에 폭거이면서 만행이다 등 분노의 글들이 SNS를 달궜고 이런 여론이 종편을 통해 재확산됐다. 하지만 CBS 취재 결과 이 기사는 왜곡 보도였다. 한 해 수입 96억 누락, 근무 인력 3조 2교대 덮어. 야, 이 개새끼들. 한 해 동안 운송 수입이 1,4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린 수입만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96억의 수입을 낸 건데 이거는 안 밝혔다는 얘기야. 그리고 17명의 직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3조로 나뉘어져서 2교대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인데 이걸 이따위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야, 이 개새끼들 진짜 이게 무슨 언론이야. 이 노비 새끼들이지. 익명으로 처리된 문제형은 강원도 영월의 쌍용역이다. 철도청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쌍용역의 2010년 수입은 96억 1,500만 원이었다. 화물 수입 95억 9,600만 원에 여객 수입 1,9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문제의 기사에 밝힌 수입 1,400만 원보다 6,867배나 많은 액수다. 근무자의 경우는 보도대로 17명이 맞다. 2014년 현재 15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3조 2교대 운용 시스템상 하루 실제 투입원이 5명밖에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켰다. 한 사람이라도 휴가를 가거나 하면 4명이서 관제, 수송, 화물 등 업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덮은 것이다. 야, 이 새끼들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예. 이게 언제 나온 뉴스예요? 오늘 아침 나온 뉴스예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못 들었더니 쌍용역 근무자들 전화 한 통 없이 어처구니 없는 기사 작성. 문제의 기사 때문에 쌍용역 영무원들은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김상희 로컬 관제원은 황당하고 붕괴해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며 우리 15명을 한순간에 국민 혈세나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노여워했다. 이거는요 정말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해야 돼요. 예, 요거는 이 영무원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 언론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 언론사들이 그 돈을 물어내게 해야 돼. 그죠? 예. 한 영무원은 해당 기사가 나간 뒤에 가족 모임에서 처남에게 편안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조롱을 들었다고 했다. 이거는 저기를 고소해가지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그 언론사는 문 닫게 해야 돼. 이게 뻔하지 뭐 이런 거 할 거 조작가밖에 더 있어? 박창용 영장은 최소한 쌍용역에 전화해 한 번만 확인했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는 안 나갔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두 기사의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다. 이 씨발놈다 진짜.
교통부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제공했는지는 함구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잘라야지. 대변인실의 한 사무관은 당시 철도 파업 중이라 급하게 자료가 만들어지고 제공돼서 누가 제공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알 수 없을 리가 있나. 지네가 뿌려놓고.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팔로워가 42,551명인 국토부 공식 계정 트위터로 지네가 뿌린 거네. 이 기사를 13차례나 트윗했대.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잘릴 문제죠.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야. 이 기사를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예? 이 기사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얼마나 이 철도 노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걸 그랬냔 말이야. 이 철도 노조에 대한 이 명예훼손 이거 사람들 숫자대로 해서요. 국토부에서 이거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국토부 장관 잘라야 될 문제예요. 다른 매체에 똑같은 기자가 동시에 나가고 이어 일사불란하게 문제의 기사를 트윗한 것을 보면 국토부가 허위 자료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나선 이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정부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레토릭과 함께 언론을 내세워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 성과급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증가하는 데 반해 성과급은 늘렸다는 도식이다. 그러나 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 스스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각 기관을 경영평가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성과급을 사실상 결정해주는 구도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야, 씨발놈들이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2009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 당시 MB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에 따라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대폭 삭감된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폭 삭감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언론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의 사례로 약방의 감초처럼 인용되는 수백억에 이르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도 사실과 다르다.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과거 학자금 무상 지원 방식에서 대부분 융자 지원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빌려준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수백억 원을 빌려준다는 건데 그걸 마치 무상 지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자녀들은 그냥 무상 지원받거든. 그렇다고 공기업의 다른 방만 경영 사례가 면죄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입속 챙기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공기업의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여론몰이 방식은 당사자의 심한 반발만 살 뿐이다. 이것이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국력 소모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재부사나 공공기관 평가단 소속의 A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는 곤란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상대방을 굴복시킬 논리와 명분 없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반발만 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버리고 결국 개혁의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방식은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앞세워 공기업 노조를 손보려 한다는 음모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결사항전태세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선 과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냐. 그런데 갑자기 공기업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마디로 나쁜 놈 하나 만들어 그놈 때려잡자는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희생양은 셈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철도 노조의 부채, 빚은 누구 때문일까요?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거죠. 철도 노조의 빚 수조원은요, 그 공항철도라는 거, 그 공항철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타봤어요? 나 그거 타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 공항철도가 15분인가 한 대씩 와. 15분인가 10분에 한 대씩 오는데 거의 텅텅 비어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니고 많이 다니면서 사람은 텅텅 비어있어. 그런데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철도야. 그런데 이 철도를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 그랬던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무슨 따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민자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게 도저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철도 회사한테 떠넘긴 거야. 그래놓고 그 부채를 철도 노조가 월급을 많이 받아가서 빚이 늘은 것처럼 그렇게
공항철도라는 게 있어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건데 진짜 좋아. 엄청 빠르고. 그거를 만들면서 그 부채를 갖다가 철도 노조에다가 덮어 씌워 놓고, 그게 마치 철도 노조가 귀족 노조라 월급하고 상여금 많이 받아가서 그 빚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여론 조작한 거 아니야. 정말 박근혜 정부는요,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거야. 양심이라는 게 없어, 양심이. 자, 그 다음에 또 함께 읽는 뉴스. 아까 뉴스 어디까지 읽었지? 예. 자. 이것도 무슨 뭐야, 이거 진짜예요? 이 사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뉴스 또 주소 없거든요? 망부 화이팅님. 이거 이름은 망부 화이팅인데 어째 하는 짓거리가 국정원 똘마니 같으세요. 예? 이거 지금 사진 공개됐어요? 이 기사 좀 가서 한번 확인해봐. 여기에 사진 나왔어? 그거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사진 발견이라는 말에 사진이 없으면 이걸 올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이것도 조작가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디까지 읽었냐? 요거 읽을 차례지. 이 쌍용역, 예. 기사의 진실, 박근혜 정부의 순구라뻥이었다. 유체이타 안철수 이거 아까 봤고, 이것도 봤고, 요거. 이것도 아닌데. 박 대통령, 국민 반발에도 현오석 경질 거부, 재발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결국은 박근혜는 자기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국민을 분노시켰어도 경질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불통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이게 한겨레에서 기사 나온 거 아니에요? 한겨레 기사를 뷰스앤뉴스가 받았나?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기사가 또 있었는데. 조금 아까 뭔가 기사를 보고 싶었는데 그 기사가 사라졌네. 문재인 민주당 안철수 신당 유연하게 연대해야 어부지리 안 줄 지역 경쟁, 어부지리를 안 주는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연대를 하자. 한마디로 호남 같은 데서는 경쟁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연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7일 우리 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 유연한 신축성 있는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유연한 연대를 주장했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은 전날 행한 인터뷰에서 야권 연대와 관련 경쟁을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그러니까 엉뚱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지역은 한껏 경쟁하고 그럴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분열을 피해야 한다. 또 하나는 누가 나가든지 이기기 힘든 권력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치열한 경쟁을 하되 다른 지역에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는 제안인 셈. 문 의원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몇 프로 정도만 잠식돼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서울시를 넘겨주는 결과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박 시장은 안 의원과 민주당이 힘을 모아 당선시킨 시장인데 박 시장이 재선이 되게끔 함께 노력하는 게 양당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안 의원은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됐고 저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으니 약간 착잡하고 경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안철수 의원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도 마찬가지다. 경쟁을 할 때도 언젠가 함께할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쟁이 된다고 어느 선을 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랬더니 안철수 측에서 문재인의 유연한 연대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장 독자 후보 될 것이다. 안철수 측의 입장, 이거 국민들이 또
막 비판하면 내일이나 모레쯤 이런 말 정확히 한 거 아니다. 그런 또 해명이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안철수 측에서 유연한 연대는 패배주의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금 국민 여론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지난번에 안철수가 이젠 제가 양보받을 차례인가요? 그래놓고 뭐 농담이었다 이러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또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지금 국민 여론이 또 악화돼서 막 비판하면 나중에 가서 정확한 정보 전달, 정확한 뜻이 아니었다는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신당의 영입을 제안했던 김부겸이나 김영춘 전 의원이 민주신당 둘로 갈라지면 선거해볼 도리가 없다고 거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본 거고, 이 망부 화이팅! 스스로 글을 안 내리면 블랙을 걸겠어. 자, 요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 내가 보고 싶다는 게 이거였어. 김재철 출마 선언이 아니라 석고 대지하라. MBC 노조에서 한 말이겠죠?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을 큰 격차로 압도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칠 경우 45.4%가 새 정당의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한 반면 새누리당은 34.4%에 그쳤다고 한겨레가 27일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각각 후보를 내면 34.1%가 새누리당, 13.6이 민주당, 30.4는 안철수 신당의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9일 전국 19살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95%의 신뢰 수준 3.1포인트다. 특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 지지는 85.9%, 안철수 신당 지지자의 79.6%가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합쳐 하나의 그릇을 만들면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되고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대결 구도와 관련 응답자의 33.1%는 야권연합과 새누리당에 맞붙게 될 것으로 46.8%는 각 당이 제각각 대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결과는 48.6%가 새누리당의 압승을, 31.9%는 야권의 선전을 예상했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59.8%가 찬성, 20.1%가 반대했다. 자, 여기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종편에서 조작가와 종편이 계속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놓고 누구를 지지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물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 두 개를 놓고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냐. 그래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 그 얘기만 계속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 아니 안철수, 신당이 지금 만들어졌냐.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당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느냐.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모든 야당을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야당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봐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랬더니만 어떻게 나왔어요?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면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할 거라고 종편에서 끊임없이 떠들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안철수 당하고 민주당이 합친다면 안철수 지지자 80%, 민주당 지지자 89%가 여전히 지지할 거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두 당이 합치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할 거니까 합치면 안 된다는 종편의 논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신당의 지지율은 높은데 당선 유력은 하나도 없어. 왜냐면 후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유에다 글을 올렸더만 이번에 안철수 신당이 승리하는 법, 서울시장 안철수 출마, 부산시장 안철수 출마, 충남도지사 안철수 출마, 충북도지사 안철수 출마, 강원도지사 안철수 출마, 전라남북도 도지사도 안철수 출마하면 반드시 이긴다. 한마디로 인물이 없다는 거야. 인물은 없는데 이게 거품이에요, 거품. 그 거품을 누가 만들어? 종편이 만들어. 뭐라고 물어봐.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 중 누구 좋아하냐?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김한길 때문에 화가 나 있어. 그런데 물어보면 나라도 안철수당 찍어요. 그리고 두 개를 놓고 물어보면. 그런데
다시 물어본 거 아니야. 새로운 당으로 혁신해서 모든 야당이 합친다라면 너 누구 지지할래? 새누리 지지율은 그대로야. 34%. 근데 누가 이 통합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인 차이로 많은 거 아니야. 45.4%가 새로운 야당을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10% 이상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종편이 만들어낸 허구. 내가 이 여론조사 이야기 많이 했잖아. 잠깐만 또 너희들 또 웃을 거니까 내가 또 모자를 쓰고 갈게. 자, 이제까지 말이에요. 예. 이제까지 그 여론조사의 허구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왠지 좀 저기 걔 같아. 사오정. 안 들린다뇽. 사오정 버전으로. 이게 더 웃긴가? 에이씨. 그래. 까고 얘기해.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이제부터 웃으면 강태야. 예. 더 웃겨요. 안 들린다뇽. 사오정 같아.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집중해 집중. 자,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박원순 안철수가 단일화한 날, 박원순 안철수가 단일화했다고 발표가 된 날, 그날 갑자기 여론조사를 해. 박근혜하고 안철수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서 말이에요. 그날 만약에 박근혜 문재인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박근혜 안철수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면 그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까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던 안철수를 갖다 놓고 갑자기 양자 대결했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물어봤냐. 박근혜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기타 등등 정동영, 천정배 어쩌고 저쩌고 야권 후보 10명 늘어놓고 박근혜 혼자 놓고 누가 대통령 후보로 마음에 드냐. 새누리당 지지자 몽땅 박근혜 찍어. 야권 지지자는 다 분열이 돼. 손학규부터 이정희까지 늘어놓고 찍으라고 그러면 지지표가 열몇 개로 다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박근혜 불변의 1위 이런 거야. 한 번도 양자 대결로 묻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가 박원순 후보 앞에서 시장 출마를 포기한 날, 그날 갑자기 안철수 박근혜를 놓고 양자 대결을 물어봐. 700명한테 물어봤더니 400명이 안철수 찍겠다 그랬어. 그날 만약에 안철수를 먼저 묻지 않고 박근혜, 문재인 둘 놓고 물었다. 결과가 달라졌을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안철수를 딱 놓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날 박원순을 위해 포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감 표시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박근혜를 이긴 후보 이러면서 안철수 박근혜를 띄운 거야. 그러자 어떻게 됐다. 그 뒤로 계속 물어보면 국민들은 박근혜 안철수 누가 좋니? 안철수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놓고 박근혜와 야당 후보 누구니? 박근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왜? 그 전에 학습을 시킨 거야. 여론조사를 미리 공개해가지고 그렇게 그 구도를 학습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박근혜, 왜 문재인하고 1대1로는 안 물어보냐? 그랬더니 박근혜, 안철수는 안철수가 높고, 박근혜, 문재인은 박근혜가 높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럼 왜 이렇게만 물어보냐? 문재인하고 안철수는 누가 더 지지받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문재인이 월등히 높게 나왔어. 그럼 뭐냐? 그 전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준 거야. 박근혜, 문재인 물어보면 박근혜가 높게, 박근혜, 안철수를 물어보면 안철수가 높게 학습이 된 거야. 근데 정작 둘 중에 골라라. 문재인과 안철수 중에 누가 좋냐? 그랬더니만 결과가 문재인이 월등히 높은 거야.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해서 지금 종편에서 여론조사를 뭐라고 했느냐?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높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비교해보니까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2배 이상 차이 난다. 그 얘기를 계속 발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광주 지역에서 실제로 여론조사 들어갔어. 실제로 그 지역에서 호남 사람들이 여론조사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민주당 후보가 더 높게 나왔어. 그럼 뭔데? 이제까지 종편에서 안철수 신당,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을 놓고 거품 여론 조작을 해왔던 거야. 그러다가 왜 매번 그런 식으로 물어보냐? 왜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을 비교하냐?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라고. 합쳤더니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결국 그리고 3자 구도로 갔을 때는
1등이 새누리당, 2등이 안철수, 3등이 민주당 된다는 거야. 결국 다자구도에서 안철수당은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네가 1등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게 가짜라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 여론조사의 의미예요. 자, 망치부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망치부인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우울한 티모님 감사합니다. 자, 망치부인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망치부인 말에 공감이 된다. 엄지손가락.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래요. 여론조사 발표라는 게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특히 종편이 주도하는 게 그런 꼬라지야. 자, 그래서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우리 빠꾸는 손자를 못 쓰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종편이 계속해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왜? 안철수 신당을 계속 띄워서 누구를 잡겠다. 민주당을 거꾸로 틀리겠다. 그럼 누가 유리해? 새누리당이 앉아서 당선되는 거잖아. 눈팅글러머님, 플로리 올랜도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종편이 주도하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대결 구도, 그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종편이, 조작가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대결 구도는 누구를 위한 조작일까요? 써봐. 누구를 위한 조작이야? 지금 종편에서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을 경쟁 붙이는 분위기를 계속 올려. 누구를 위한 쇼야? 새누리를 위한 쇼죠. 그런 구도로 계속 붙이면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하고 계속 대립해서 경쟁에 붙어. 그러면 나중에 새누리당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당선되는 거야. 그게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야. 늘 재벌 언론은 2등하고 3등을 분열시켜서 1등을 재벌당을 당선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매번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여론조사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론조사가 오면 기타를 눌러야 돼. 기타. 안철수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누를 게 아니라 기타. 야권 통합정당. 기타는 야권 통합정당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문항을 통해서 여론을 강요하는 거야.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뭐다? 나는 기타다. 지금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중에 내 원하는 거 없다. 나는 기타 정당이다. 뭔데 기타 정당은? 야권 통합 정당이다. 이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매번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저 새끼들이 그냥 맨날 저지랄 하는 거야. 겨드랑이가 뭐 어때서? 네 겨드랑이 냄새 맡고 싶어? 네가 개냐? 예. 머리가 반짝거려요? 내가 피부가 좋아서 그래? 자, 오늘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였고요. 또 하나 뭐가 다뤄야 될 게 있었는데, 또 하나 다뤄야 될 게, 나 진짜 쪽팔려, 진짜. 우리 시댁 동네인데, 여기 사천. 아이씨. 김재철, 출마 선언할 것이 아니라 석고대죄라.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천시장 출마 선언에 언론노조 기자회견. 언론 장악의 상징, 지역방송의 가치를 파괴. 자, MBC 공정성과 신뢰도 추락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김재철 전 사장이 사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자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28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김 전 사장에 대해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의 상징이었고 사장 한 사람이 공영방송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라면서 김재철은 출마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김재철은 편파방송을 일삼아 170일 동안이라는 MBC 최장기 파업을 초래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파업의 책임을 후배들에게 전가시키며 100여 명의 기자 PD를 해고했고 수백 명의 기자와 PD에게 정직, 감봉, 전보 발령 등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도 MBC가 언론노조 MBC 본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기각하면서, 즉 MBC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즉 노조 편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김재철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단체협약이 정한 공정방송 실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조건의 악화이며 방송법 등 법령이 인정한 공정방송 의무 및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는 김 전 사장이 진주 마산 MBC 강제 통폐합 추진한 일도 언급하며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지역방송의 독립성과 지역성을 철저히 파괴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이날 사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2일 경남 도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태어난 고향 사천을 새롭게 디자인해보고 싶다. 이 때문에 사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1,100만 원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요게 뭐냐 하면 이 공금으로 명자 씨를 지원했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이 공금으로 아끼고 응? 명자 아낀 걸 알소냐?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그 사천시에서 생각 잘해야 돼. 사천시에서 이 김재철 사장이 지금 MBC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MBC 노조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김재철이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 기사 좀 갖고 와볼래요? 예, 옛날에 그 MBC 노조가 주장했던 거, 그 MBC 노조가 주장했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김재철 사장이 MBC 여기저기 지사를 다니면서 매번 제이모 씨의 공연단에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몰아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죠? 예. 앞으로 이제 이 사천에서는 그분의 공연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피스아톰님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명자 아낀 걸 알소냐였어요. 그때 정확하게는. 그 다음, 지금 또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온 내용 없죠? 예. 또 올라온 게, 야권 분열 시 박원순 패배, 대다수 지역도. 그쵸?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삼자구도에서는 대부분 야권이 분열하면 박원순도 져. 이렇게 삼자구도,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 박원순도 진다. 이건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여론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뭘까?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죽어가나. 한 레지던트의 절규. 망치 부인 특검 없는 민주당 지도부 사퇴 요구 삭발. 서울의 소리는 뭐지? 여야의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합의. 국정감사는 6월 9일로 2차례 실시.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결국 특검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누가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정조사를 했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정조사라고 누가 그랬어? 이거 그냥 금융감독원장 자르면 된다고. 금감원장하고 그 위원장 그거 자르면 되는 거야. 그 현호석이랑. 뭐하러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시간 낭비해. 또 지난번처럼 대충 국정조사 하려고? 국정원 특검이나 해. 망치 부인 특검 의지 없는 민주당 지도부 사퇴 요구 삭발. 어휴, 사진이 무섭게 나왔다. 예. 아프리카 방송 망치 부인에서 진행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경선 씨가 17일 오후 3시경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국정원 특검 관철을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을 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는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사퇴비 비대위 구성, 독재 부활 저지를 위한 전 야당의 범국민 대책위 구성을 요구하며 삭발하였다. 또 민주당이 아무런 정치개혁 내용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면죄부를 준다면 3월 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 신랑이 어저께 내가 무기한 단식한다 그랬더니 절대 반대라는 거야. 김한길이 절대 이거 해결 안 할 거다. 그럼 당신 죽는다. 당신이 굶어 죽어도 절대 말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자기는 단식 반대라는 거야. 근데 어떡하겠어요. 한번 뱉은 말인데. 이미 언론에도 나갔는데. 이거 우리 시청자분이 머리 뒤쪽 밀 때 도와주셨어요. 네. 하늘엔 구름빵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김한길 체제로는요. 정말 이 설 때 김한길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답을 못 내놓는다면 지금 김한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 의원들 책임이야. 예. 뉴스가 있군요. 오마이뉴스. 예, 광선 공구이사님, 하늘엔 구름빵님, 피사톰님 감사합니다. 김재철 사장 여성 무용인 J씨 7년간 특혜 지원? MBC 노조 기자회견 통해 밝혀 사측 공익적 차원이고 김 사장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지난달, 이게 이제 2012년 기사예요. 2012년에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폭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특정 무용인에게 지속적으로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서 MBC 노조는 김 사장이 지난 2010년 취임한 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6억 9천만 원을 사용했다며 김 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MBC 노조는 7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 파업에 대해서 MBC 노조원들 다 자른 게 무효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무효 판결이 난 거죠? MBC 노조는 17일 여의도 MBC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이 MBC 본사와 계열사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려 7년에 걸쳐 제1교포 여성 무용인 J씨에게 무차별적인 특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특혜 지원의 근거로 올해 MBC 창사 51주년 특집으로 기획된 뮤지컬 이육사를 들었다. 이 뮤지컬은 무용인 J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가 제작했고 12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들었다. 이 공연에서 J씨는 예술 총감독과 안무 그리고 주연 역할을 맡았다. 노조는 이 뮤지컬의 수익성을 문제 삼았다. 이용만 홍보국장은 총 11회로 기획된 이 공연의 티켓을 전부 판매해도 벌 수 있는 돈은 4억 4천만 원이었고 MBC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예상 티켓 판매율은 14%, 금액으로 한 사람은 5,500만 원에 그쳤다면서 12억 원을 투입해 겨우 5%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연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런데도 J씨의 기획사는 제작비로 9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천만 원을 J씨가 혼자 가져갔다며 결국 제주는 MBC가 부리고 돈은 J씨가 챙긴 삶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3월 열린 J씨의 최승희 100주년 개인 공연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만 홍보국장은 MBC는 이 공연에 공동 주최로 참여했고 대기업에서 7천만 원 협찬받아 J씨에게 줬다면서 그런데 MBC는 그동안 협찬 시 제작비 명목을 따져 돈을 지급했던 전례와 달리 사용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상적인 사업성 검토 절차도 행착한 채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J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김재철 사장이 지방 계열사인 울산과 청주 MBC 그리고 본사 사장에 재직하던 지난 7년간 MBC가 J씨에게 협찬금과 출연료를 지원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총 17차례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직접 J씨를 출연시키라고 지시했거나 J씨 기획사 공연 계획을 맡기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MBC 내부 관계자 증언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도쿄 특파원을 지낸 90년대 중반부터 J씨와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J씨는 김재철 사장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고향 사천의 전용 무용 가산 5강대 전수자를 자처하고 있으며 김 사장이 J씨 공연에 수차례 직접 찾아가 관람을 하기도 했다면서 노조가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결제 시간과 장소가 J씨의 행적과 겹치는 경우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J씨에게 수십억 원의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통상적인 논의 절차조차 무시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MBC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한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J씨 특혜 의혹에 대한 사측은 이날 오전 노조 측에서 보낸 답변서를 통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했을 뿐 김재철 사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사장이 J씨의 공연을 한 차례 관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장 경영활동의 일부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떤 반응을 하실지, 예, 사천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그렇죠? 예. 자, 빨갱이 아웃, 예. 매니저 건희님, 삭발하니 빙신, 니가 빙신이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야권이, 예, 지금 사천시에서, 과연 이제 이게 김재철한테, 누가 공천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예, 누가 공천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천 시민들이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예, 좀 궁금할 뿐이네요. 네. 이게 왜 반삭이야? 삭발이지. 예, 민주조아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또 머리가 자라요. 어제 잘랐을 때도 하였는데, 하루 만에 또 까맣게 됐어. 예, 민주조아님 감사하고요. 그쵸. 그때 그 동영상도 있는데, 그 이상호 기자였죠? 혹시 김재철 사장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던, 예, 그때 그 동영상도 참 재밌었는데 말이에요? 네. 자, 하여튼, 재밌겠어. 사천 선거. 예, 사천 시민의 선택, 기대합니다. 뭐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그냥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읽은 것 뿐이지. 나는 뭐 이렇게 뭐 찍어라 찍지 말아라 얘기한 적 없어. 예. 삭발 왜 했냐고요? 이뻐 보이려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우리 시댁이 사천을 떠나오니까 영 지금 좀 그러네요. 네. 젊은 것들이여 감사합니다. 새롭고 당당한 그대들의 내가 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서 도울 일을 찾겠습니다. 망부님과 가족의 건강을 돕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요가로 건강 관리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일전에 전화 주시기로 하셨는데 상황이 바빠서 그러셨으리라 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꾸는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한데요. 아니 내가 남자분한테 요가를 어떻게 배워? 보내신 분이 남자분이야. 내가 이제 마음은 감사한데요. 내가 이 남자하고 요가를 하다가 뭔 일이 생겨서 우리 남편 밥 안 줘. 그래서 안 됐지만 여자분이라면 내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 남자분이라서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젊은 것들이여 감사합니다. 새롭고 당당한 그대들의 행진 서로 연대하고 즐기고 의지하며 희망하는 법을 알게 해줬네. 생활 독서님 감사합니다. 소녀맘님 감사하고요. 스님 같죠? 쌈디우키님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머리 깎은 거 보고 막 웃기지. 쌈디우키님, 생활독서님, 소녀맘님 감사합니다. 푸른군뱅이님 감사하고요.
근데 아줌마가 너네 웃으라고 삭발한 건 아니야. 응. 아줌마 딸이 국정원 직원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게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사항으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 모든 일을 덮고 넘어가려고 해서 망치 아줌마가 삭발한 거야. 만약에 니네가 국정원 직원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니네 엄마가 그냥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있다면 너네 마음은 어떻겠냐. 드림캐치님, 속터면 맹물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비우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누굴까요? 예. 망치 부인의 삭발을 조롱하고, 망치 부인이 삭발한 뜻을 조롱하고, 그 의미를 폄하시켜야 자리를 보존하는 국정원 똘마니들이겠죠. 국정원 직원 70명이 심리전담반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명당 30-40명의 민간인 조력자, 즉 요원들을 데리고 그러면 2,800명이에요. 2,800명의 국정원 똘마니들을 풀어서 이제까지 야권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을 비하하고 5.18의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를 비하하는 짓거리를 했던 게 바로 국정원 똘마니들이 한 짓이죠. 그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다는 거. 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말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들 중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탈북자들도 있어. 탈북자들도 있고, 이 탈북자들을 시켜서 한 달에 월급을 5만원? 예. 한 달에 월급 5만원 정도를 주고 탈북자들을 시켜서 댓글을 달기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몰라갖고, 북한식 발음을 북한식 단어로 댓글 달다가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망치 부인을 비우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내가 박근혜를 비판하면, 와가지고 욕설했던 애들이야. 박근혜 박정희를 비판하면, 욕설을 퍼부었던 애들이 지금 망치 부인의 삭발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국민들이 망치 부인의 삭발에 분노하고 그래서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예. 그게 두려워서 지금 일부러 크크크 거리면서 분위기를 이제 다운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이슬과 풀림님 감사합니다. 이 월급 5만원짜리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이제 아주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건데요. 소위 얘네들을 일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일베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베에 잠입해 있는 국정원 똘마니들이에요. 예. 회갑잔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요. 회원이 하루 동안에 접속자가 200만 명이라 해도요. 200만 명 들어오는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거나 뭘 클릭을 하는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댓글을 달거나 글을 올리는 거는. 근데 그들 중에서 소위 그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그 중에 또 10%야. 즉 약 2,000명 정도만 돼도 그 사이트 하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딱 뭐하고 통해? 국정원 심리전담반에서 관리했던 민간인 조력단체, 조력자 숫자. 그게 바로 소위 일베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했잖아. 그게 걔네들 숫자랑 일치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일베들이 쓰는 그런 악플들, 욕들, 이걸 국정원 직원이 같이 사용했잖아. 내가 이번에 가서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국정원 직원하고 소위 일베에서 욕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말을 썼어. 똑같은 말을.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악플을 다는 애들이 그냥 순수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일배충 싸잡아서 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배충이 아니라고. 진짜 그냥 일베를 이용하는 일반 유저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국정원에서 움직이는 무리들이 그 일베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과 무관한 그냥 악플러들인 것처럼 활동했지만 사실 지금 추적된 게 뭐예요?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서 일베의 몇 명을 계속 조직적으로 불러다가 강의를 하고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다가 비싼 코스 요리를 먹이고 선물을 수십만 원짜리를 주고 그러면서 국정원 시계라는 걸 배포했잖아. 근데 이 국정원 시계라는 게 그게 처음에 2009년에 배포된 거는 몇십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던 거야. 메이커 시계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용역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결국 절대 시계를 나눠받은 애들끼리 먼지거리를 한 거야. 여론 조작을 하게끔. 그래서 그런 특강에 온 건 완전히 꼴통들 데려다가 특강시키고, 여러분이 이거 궁금하시면요, 지금 포털에 가서 국정원 절대시계 쳐봐요. 그래서 국정원 절대시계 치면 중고 사이트에 국정원 절대시계 판다는 사람 쭉 무수히 많이 나와. 팔겠다는 게 수백 개인가 수천 개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뿌렸겠냐고. 그런 걸 나눠주면서 이 용역을 삼고 걔네들을 시켜서 홍어, 전라디언, 광주는 폭동이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 쓰게 한 거야. 그건 이미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일베라는 사이트가 원래는 이게 유머 사이트, 엽기 사진 같은 거 공유하는 사이트였잖아. 근데 이 일베가 갑자기 더러워진 거는 언제부터냐면 2012년 여름부터예요. 왜 그랬냐? 그 전에 이 좌좀 이런 말도 그렇잖아요. 좌익 좀비라는 말 누가 쓰겠어? 박근혜 지지자들이 쓰는 거죠. 그죠?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 좌익 좀비라는 말을 국정원이랑 같이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국정원이 만들어 뿌린 만화나 이런데 욕설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좌익 빨갱이니 뭐냐 쌍욕을 하는 게 이 국정원 직원의 범죄 기록에 지금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국정원 직원들의 이 움직임은 어땠느냐? 이게 원세훈이라는 놈이 그 국정원 원장으로 온 게 2009년 1월이에요. 2009년 1월에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뭘 했냐? 소위 청년 우군화라는 이름으로 젊은 애들을 꼬신 거예요. 꼬시기 정책을 수립을 해. 그러면서 그 인터넷상에서 그때부터 홍어 전라디언 소리가 막 나와. 원세훈이가 국정원에 딱 들어와서 소위 이제 그 네티즌 조직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이 네티즌들 속에서 홍어 전라디언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먼저 집적됐던 게 어디냐면 코겔이야. 코겔에 들어가가지고 코겔애들을 동원해서 막장짓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막장어투, 그 막장식 욕을 거기서 얘네들이 이제 배운 거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코겔들이 그냥 막말하는 거를 따라하는 척 하면서 코겔들한테 야, 저 방에 가서 욕하자. 막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근데 이제 코겔들이 안 넘어가니까 코프리카라는 걸 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코프리카에서 또 막 조작질 하다가 그것도 실패를 했어. 그러자 타진요를 만들어가지고 타진요에서 그런 막 여론몰이를 하다가 그것도 3개월 만에 망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게 연평계리야. 연북계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여론 조작을 하면서 광주 비하를 비롯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고인들의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래서 연평해전 때 축구 보러 갔다. 그 다음에 쌀을 줘서 핵을 만들었다. 그런 개소리를 다 만들었던 팀이 연북계리야. 연북계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연북계리 2011년 1월에 망치부인한테 들이댔다가 박살이 나요. 그 DC에서 완전히 박살 내버렸어. 망치부인 딸을 건드려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국가안보 갤러리로 갔다가 그게 안 된 거야.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러자 정사겔에서 이렇게 남아있던 정사겔에서 왜 껄쩍껄쩍 됐던 새누리당 지지자들, 연북계에서 실패한 국정원 똘마니들, 그리고 야구 갤러리나 이런데, 야구 갤러리, 보배드림 이런 데에서 흩어져서 여론 조작하던 소위 사이버 전사들, 모당 사이버 전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2012년 12월에 일베로 가는 거야. 그 전에 들렀다 간 게 2011년에 미건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론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딱 그 미건스가 통진당 폭력 사태로 해산되니까 그 뒤로 일베로 가서 지금 2012년 대선 때 개지랄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 개지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망치 부인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그 사이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 그 과정을 망치 부인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내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연북겔과 싸웠던 과정을 지금 올려놨어. 그걸 보면 그 연북겔에서요. 그 국정원, 내가 이제 국정원하고 이제 연북겔이랑 싸울 때 연북겔이 지네가 북한 사이트를 해킹했다. 지네가 북한 사이트를 해킹했다라고 주장을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연북겔이 북한 사이트 해킹했다는 말이 거짓 보도였다라고 나중에 사이버 감시단에서 자료를 찾아서 올렸더만. 그리고 도리어 연북겔이 저기 해킹했다라고 이 조선일보랑 이 종편들이 막 치켜 올렸는데, 치켜 세웠는데, 사실은 그 뒤에 어린 아이들, 그냥 이 일반적인 DC 인사이드의 유저들이 각 게시판에 뿌려진 북한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다운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북겔의 해킹 자체도 없었다는 거야. 내가 그걸 그 다음 2월 달인가 봤어요. 근데 마치 연북겔이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것처럼 종박 언론들이 막 분위기를 잡으니까 애들이 호기심에 북한 사이트를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킹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겠다. 그러나 어린애들한테 무작위로 북한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거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다음날 조선일보가 망치 부인이 북한 사이트 해킹한 애들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랬다고 거짓말 보도를 했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소를 했고 그 뒤에 그 기사는 내려졌더라고요. 예, 어린 왕자 장미님, 큰언니 안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 국보법 위반이라고 니네가 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 논리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뭐 서울대생들이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랄지랄 했으나 결론은 방통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확인을 했어. 그러면 거기다 이제 그중에 이제 서울대 남자애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주장한 남자애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연평겔 논리야. 그러니까 논란이야.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난 게 11일인가 그래. 11일인가에 거쳐서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그랬더니만 이것들이 열받아가지고 보복을 하기 위해, 망치 부인한테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 딸 사진 걸어놓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야. 14일날. 그래서 내가 14일날 그 내용을 딱 걸고 DC 인사이드한테 물어봤어. 당신들은 이걸 허용하냐? 그랬더니 DC 인사이드 갤러리 운영한 사람들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그래갖고 14일날 완전히 연북겔이 초토화돼. 그런데 15일날 소위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혼자서 본 글 올리고 그 밑에 좌익 교수란 이름으로 댓글을 다른 거야. 그게 딱 걸린 거고. 그걸 또 귀신같이 DC 인사이드 활동했던 사람들이 찾아다 준 거야. 그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쓴 글들을 아주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지금 좌익 교수를 형사소송을 했고, 검찰이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를 잡아서 지금 조사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벌할지가 지금 남아있는 중이야. 뭐 단순 벌금형을 내릴지 징역형을 할지. 근데 이게 그냥 개인에 대해서 민간인 뭐 모욕으로 치면 벌금형으로 끝나. 국정원 직원 신분도 유지돼. 그러나 이거는 명백히 나라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이고 이것은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게 나의 주장이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달아놓은 그 악플들도 이게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 판사가 볼 거냐, 판사가 이걸 인정하는 거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는 좌익 교수 한 사람 처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좌익 교수 같은 짓거리를 한 게 3,000명이라고. 좌익 교수처럼 악플 달고 돌아다니는 게 3,000명이야. 그거 3,000명 다 처벌해야지. 국정원에서 그거를 주도했고 심지어 돈까지 줬다는 거 아니야. 국정원에서 그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한마디로 그 알바들한테 돈을 줬다는 것까지 밝혀졌어. 그러면 이거는 관련자들이 전부 다 처벌받고 국정원에서 잘려야 되는 거야. 국민 세금 받고 국민들한테 악플 달고 다니는 거 이게 용납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국정원 범죄는 끝까지 처벌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덮어줬어? 김한길이 덮어줬어. 그래서 내가 삭발을 한 거야. 망치 부인의 삭발을 그래서 비웃는 놈들은 바로 누구다? 국정원 똘마이 새끼들이다. 왜? 이게 망치 부인이 삭발을 하고 이 책임자 처벌을 계속 주장하면 결국 누구까지? 지네들 3,000명도 처벌받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웃음거리를 만들려고 아주 어저께 한 2,000명 왔더라고. 그죠? 어저께 뭐 숫자 뜬 거 보니까는 뭐 한 2,000명 정도가 난동을 피우더만 딱 그 숫자야. 국정원 똘마니 숫자. 큰언니야님, 낙순물철원님, 명선땡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저께는 이제 블랙을 못하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좌익교수 영상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크크크를 쓰는 거야. 근데 너무 급하게 크크크를 쓰다가 그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오타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네들의 활동 원칙인 거지. 무조건 크크크 달아라. 예. 조금 이따 얘기하자. 예. 자, 하여튼 망치 부인이 왜 삭발했냐? 설명했잖아. 못 알아듣겠어? 이뻐 보이려고 삭발했어.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번 희생자는 누굴까요? 다음번 희생자는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전라도 사람들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악플을 달겠죠. 그 다음에는 학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킬 거고, 나중에 이 청년 실업의 피해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겁니다. 시발 토토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둥근 달님 감사하고요. 레스트 인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야권 지지자들한테 악플을 달고 괴롭히지만 나중에는 누구를 괴롭힌다? 예, 나중에는 지금 못 살고 현재 배우지 못하고 직업이 좋지 않은, 그래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서민들, 그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삼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민들의, 나 같은 민간인에게 악플을 달았던 국정원의 책임자들 모두 처벌하라고 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매니저 원희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동을 한 게 아니라 네가 공감을 한 거야. 아니 극혐인데 왜 들어왔어. 예,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소할 거예요. 아니 이미 국정원은 고소했고요. 국정원은 지금 민형사상 고소 들어갔고, 지금 망치 부인 이거 삭발한 거에 대해서 극혐이다 이렇게 쓴 애들 요거 수샷 떠가지고 이제까지 올라온 얘네들이 나한테 욕질했던 나한테 욕을 했던 수샷 자료들이 있어. 그 내용들에서 이 인원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변호사한테 넘길 거예요. 변호사한테 넘겨서 이제 패가망신을 시켜야지. 그사세랑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127명의 127명의 삭발단을 모집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김한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기곤님 감사하고요. 김한길은 지금 민주당 당권을 놓을 생각이 없고, 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지금 당대표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대권 후보 예행 연습하는 것 마냥 부인이랑 전국 저기를 한대요. 전국 버스 투어. 나도 따라다니면서 욕해볼까? 보일러맨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렇게 127개를 쏘시면 안 돼요. 2020 찌매님 감사합니다. 예.
원래 우리 방에서 101개부터 벙어리죠. 101개부터 벙어리인데, 이 127개의 별풍선은, 이게 사실은 12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망치 부인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1월 27일 삭발했기 때문에 이분이 127개를 쏜 것 같은데, 그러면 127개까지만 오늘부터 127개까지만 봐주고 128개부터 벙어리 정책을 바꿉니다. 2020 찌매님 감사하고요. 예. 127개까지는 내가 김한길 사퇴할 때까지 127개까지는 내가 벙어리 안 주고 128개부터 벙어리. 128개부터 벙어리 하겠습니다. 예. 이님 감사하고요. 그렇다 해서 쏘라는 건 아니에요. 예, 드림캐치님 감사합니다. 왜 별풍선을 101개 이상 쏘면 벙어리였냐면 별풍선을 너무 많이 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혈팬이 돼요. 예, 열혈팬이 되고 이 열혈팬이 나중에 이제 뭐 자기가 별풍선을 많이 쏴줬는데 왜 자기 말을 안 들으냐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방송은 한 번에 이렇게 열혈팬이 못되게 하려고 101개부터 벙어리였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127개까지는 봐주고 어린 형제 장미님 반갑다 친구님 고맙고요. 127개 쏘란 얘기는 아니야. 128개부터 이제 벙어리를 가고 1000개부터는 강퇴야. 1000개부터 강퇴. 그 다음에 저기 뭐냐 10,000개를 쏘면 블랙이야. 아직까지는 10,000개 쏴서 블랙 걸린 사람은 없어. 예. 자,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은 전쟁이 될 것 같아요. 10,000개는 블랙이야. 왜냐면 10,000개 쏘면 우리 방 열연필이 되기 때문에 10,000개는 블랙이야. 하루에 그렇게 되면 안 돼. 예. 망치 부인 방송은요, 별풍선을 아무리 많이 쏴도요, 대우를 안 해줘요. 예, 똑같이 이 채팅창 색깔도 똑같고, 특별히 대우해주는 거 없어요. 팬하고 일반 시청자하고 싸우면, 예, 똑같이 강퇴당합니다. 똑같이 블랙당하고, 예. 그래서 도리어 팬이 돼가지고, 그 일반 시청자들을 잘 이끌어줘야지, 뭐 하는 거냐. 그게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의 운영 원칙이니까, 망치 부인한테 뭐 시키지 마. 또 매니저들한테 들이대지 마. 매니저가 실수로 벙어리 주거나 강퇴해도 그거 항의하는 걸 올리면 블랙이야. 알았죠? 예. 코스모스 사랑님, 큰언니아님 감사하고요. 네. 뭐라는 거야? 예, 매니저건이님 감사합니다. 큰언니아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방송은요, 내일 낮 2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사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속타면 맹물님, 스릉은드 망부님 감사합니다. 왜 삭발했는지 기다리면 나와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추천이 3,888개. 혹시 아프리카 버그 있어요 지금? 저 아프리카 추천 버그 있는 거 아니지? 예,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선물해주셨는데 인사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예.